안녕하세요. CNN with 아두이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CNN 알고리즘을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실습하기에 앞서 먼저 실습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는 CNN을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모듈은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텐서플로우 사이트에서 이렇게 설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파이썬 버전이 3.5에서 3.8 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버전이 최신 버전이면은 텐서플로우를 이용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8을 사용하는 가상 환경을 직접 만들어서 실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 환경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아나콘다를 설치하지 못하셨다면 오른쪽 위에 뜨는 영상으로 직접 아나콘다를 설치해 주시고 계속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상 환경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은 CNN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N 하고 CNN을 하면 이 위치에 이름을 직접 넣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PIP 파이썬은 3.8 하면은 3.8 버전, 3.8이 그나마 여기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3.8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다 됐으면 콘다 액티베이트 CNN을 쳐가지고 이 가상 환경을 활성화 시켜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pip install tensorflow 해가지고 텐서플로우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텐서플로우는 워낙 가지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AI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면 설치하고 다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설치가 끝났으면 콘다 리스트를 쳐서 텐서플로우가 잘 설치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저희는 주피터 랩을 사용할 건데, 주피터 랩이 여기에 설치가 안 돼 있으면 pip install 주피터 랩 이렇게 쳐가지고 깔아주시고, 그리고 주피터 랩에서 사용할 가상환경 세팅을 위해서 이번에 아이파이 커널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아이파이 커널은 아까 한 PIP랑 다르게 콘다 인스톨 아이파이 커널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주피터에서 사용할 가상 환경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가상 환경을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파이썬 띄고 다시 m 다시 띄고 아이파이 커널 인스톨 다시 유저 다시 네임 한 다음에 가상 환경 이름, 저는 지금 CNN으로 돼 있으니까 CNN으로 만들 거고요. 만약에 또 다르게 가상 환경 이름 말고 다른 것을 표시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다시 디스플레이 네임은 하고 이 따옴표 안에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CNN with 아두이노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뜨고, 여기서 주피터 랩을 실행해 보면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주피터 랩이 켜졌으면 이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여러가지 가상 환경들이 뜰 텐데, 저는 아까 CNN with 아두이노를 만들었으니까 이 CNN with 아두이노로 열어보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고 이 오른쪽 위에 커널 세팅을 할 수 있게 뜹니다. 아까 깔렸던 텐서플로우가 제대로 되는지 이렇게 input tensorflow as tf 이렇게 해보면 제대로 깔렸으면 정확히 됐을 것이고 안 됐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모듈 이름을 찾지 못했다고 뜰 건데 아까 했던 대로 가상 환경도 정확히 만들어 주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코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코드가 첫 줄부터 엄청 길죠? 여기 있는 게 다 텐서플로우 모듈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을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쓰겠다고 알려주는 것들인데,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텐서플로우를 tf라는 이름으로 축약해서 쓰겠다라는 뜻으로 as를 뒤에 붙여준 거고, 이 텐서플로우 뿐만 아니라 텐서플로우 안에 케라스 그리고 데이터셋의 mlist, 이 mlist가 저희가 이번에 실습할 데이터 파일을 담고 있는데, 그 데이터 파일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손글씨 데이터 파일이에요. 그래서 보면 X축과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필기한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서 쓰기 편할 것 같아서 이 예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5인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손글씨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파일이 이제 mlist인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모델은 이제 시퀀셜이라는 모델인데, 이거는 좀 더 나중에 이 아래에 있는 댄스, 드라마, 플래튼, 그리고 컨볼루션 2D, 이게 합성곱 연산이고, 맥스플링 2D, 이것도 CNN에서 하는 연산들이죠. 얘네랑 그것 외에 좀 더 이 AI를 도와줄 여러가지 세팅들을 다 여기서 입력을 해줘야지 나중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드를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mlist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xtrain, ytrain, 그리고 xtest, ytest 이렇게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이 train과 test는 뭐냐? train은 이제 학습 용도로 사용되는 거고, test는 이제 그 학습된 결과를 얼마나 정확도 있게 맞출 수 있느냐를 하는 건데, 이게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이게 학습하는 거랑 테스트하는 게 똑같게 되어버리면 그 자체를 과적합이라고 해서 이 데이터셋 자체를 외워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인과 테스트를 나눠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y는 또 뭐냐, 이 학습할 때 결과값이죠. x가 이 아래에 있는 요 손글씨가 x값이라면 y값은 이 손글씨가 몇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행을 시켜주면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굳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데, 얘는 이렇게 손글씨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로 해보면 이렇게 이번엔 0이네요. 다른 손글씨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이 트레인의 쉐입, 그러니까 몇 차원으로 어느 정도 크기로 되어 있는지 보면 6만, 28 곱하기 28 이제 X축으로 28이 있고, 아래 Y축으로도 28개의 데이터가 있고, 이게 총 6만 개의 데이터가 X트레인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걸 보면은 이번엔 Y트레인이 나오는데, 아까 봤던 0번째는 5가 맞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지금 위에 있는 거는 0이라고 이렇게 학습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것들 모양을 보면 얘는 그냥 6만 개로 어떤 게 있다 정도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바꿔주는 게 있는데, 그래서 numpy를 쓰거든요. 근데 numpy는 아마 저희가 실습 환경 구축할 때
자동으로 텐서플로우를 깔리면서 같이 깔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임포트 해가지고 넘파이를 임포트를 해주고 x 값을 리쉐이프를 해줘서 그래서 리쉐이프를 해주는 이유는 아까 6만 28, 28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1을 추가해준 이유는 만약에 컬러라면은 이 숫자 자체가 1이 아니라 RGB 값을 각각 담아서 3개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도 있고 이 X 값을 받아서 다른데 학습을 시키다 보면 뉴런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뉴런 인풋 값도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값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도 고려해서 이렇게 한 개 원소를 더 차원을 하나 더 추가해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쉐이프를 찍어 보면은 이 아래에 있는 대로 이렇게 제대로 찍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 값들을 0부터 255 사이잖아요. 이러면은 들쭉날쭉 할 수 있기 때문에 0과 1 사이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다른 예를 들면은 컬러가 만약 있다고 하면 이 RGB 값이 만약에 서로 다를 때 0과 1 사이로 맞춰주면은 깔끔하게 되겠죠. 서로 다른 값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먼저 타입 자체를 실수형인 플로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255 이게 0부터 255까지 있는 데이터다 보니까 255로 나누면 최대가 1 최소가 0이 되는 그런 값이 되도록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실행시키고 한 번 더 실행시키면 값이 엄청 작아지기 때문에 한 번만 시키셔야 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고 해서 이 클래스가 이거는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 아까 봤던 이 y 값이 이렇게 1과 0으로 된 데이터를 바꿔줍니다. 아까 0부터 9까지 10개의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0이라는 것을 변수로 이렇게 넣어줬고 그 값이 이제 처음에 0, 이 값은 0을 뜻하기 때문에 0번째가 1, 나머지는 0. 그래서 아까 전에 0번은 5였잖아요. 그래서 0, 1, 2, 3, 4, 5 이렇게 5만 1이 되도록 설정이 됩니다. 컴퓨터가 알아들으려면 이진수 0과 1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학습하기 좋을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드디어 모델을 직접 설계를 하는 건데 아까 시퀀셜이라는 모델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렇게 별건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여러가지 방식들을 순서대로 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보면은 이렇게 컨볼루션 합성곱 연산을 한 다음에 풀링을 하고 또 합성곱 연산을 하고 풀링을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잖아요. 그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를 이제 순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시퀀셜입니다. 그래서 모델은 시퀀셜 해가지고 시퀀셜을 쓰겠다 해주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add convolution 2D 이제 합성곱 연산을 하겠죠. 근데 2D니까 아까 X축과 Y축만 있는 여기에서 커널 사이즈는 5 곱하기 5 그리고 이 맨 처음에 있는 16개는 뉴런이 총 16개가 있다. 그리고 커널 사이즈로는 5 곱하기 5짜리를 사용을 하고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는 쉐이프는 28, 28,1 아까 리쉐이프 했을 때 요 뒷부분 이대로 인풋 값이 들어가고
패딩은 같은 크기로 해주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예, 처음에만 인풋 쉐이프가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합성곱 연산을 했으면 풀링 연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맥스 풀링, 여기서는 맥스 풀링을 사용했어요. 맥스 풀링 2D 해서 여기서도 사이즈는 2 곱하기 2로 하면 저번에 봤듯이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합성곱 연산, 나머지는 다 똑같고 아까랑 달리 인풋 모양만 빠져있죠. 그 다음에 다시 맥스 풀링.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아래에는 플래튼이라고 해서 이렇게 맥스 풀링을 해서 나온 데이터 값이 2차원으로 이렇게 있을 텐데, 그 2차원 값을 일렬로 만들어주는 게 이 플래튼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자로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저희가 저번 시간에 CNN 배우기 전에 앞에서 잠깐 했던 그냥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경망은 댄스 레이어로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는 근데 이 댄스는 또 댄스만의 특징이 있는데, 댄스는 전 뉴런과 이번에 있는 뉴런 전체를 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연결을 안 하고도 신경망을 만들 수 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연결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뉴런이 총 128개, 아웃풋 값이 128개 되고, 여기서도 액티베이션 함수는 렐로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댄스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소프트맥스를 사용했어요. 소프트맥스 함수란 뭐냐, 이 나온 값들을 모두 다 더했을 때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거는 이제 모델.서머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컨볼루션 2D를 해서 패딩을 했기 때문에 28 곱하기 28짜리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맥스풀링을 하면은 반으로 줄죠. 그 다음에 또 합성곱 연산에서도 패딩을 하기 때문에 같은 크기로 나오고, 또 맥스풀링을 거치면 7 곱하기 7짜리. 그래서 얘를 일렬화해서 플래튼 함수를 하면 1568개의 데이터가 뉴런이 아웃풋 값으로 쭉 나오고, 이것을 댄스 레이어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모델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이 모델이 직접 학습을 하는 거니까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수정을 하는 함수가 이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스는 일단 얼마나 잘 맞췄느냐 그것을 확인을 하는 건데, 그게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해서 아까 봤던 이 원핫 인코딩 된 이 값들로 직접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이렇게 얼마나 맞았는지도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더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 것인가를 도와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담이라는 이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좀 더 아까 갔던 가중치를 어떻게 바꿔야 좀 더 잘 될 것인가를 계산을 해주고, 이 매트릭스는 이제 로스 펑션과 비슷한데, 이것도 얼마나 모델이 잘 맞췄느냐 그런 것을 판단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백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콜백이란 뭐냐, 먼저 얼리 스타핑이랑 모델 체크 포인트, 이렇게 저희가 쓸 거는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얼리 스타핑은 더 이상 학습을 해도 진전이 없다 하면은 그냥 먼저 일찍 끊고
결과를 반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체크 포인트는 저번에 학습된 결과가 조정한 후보다 더 낫다 라는 게 인지가 되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서 체크 포인트라는 걸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델에 들어갈 설정들은 거의 다 끝났다고 할 수 있고,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는 이제 X트레인과 Y트레인으로 학습을 시키도록 하고, 배치 사이즈는 이제 배치라는 게 저희가 6만 개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거 전체를 다 하고 조정을 해도 애매하고 한 개 할 때마다 조정을 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그 적절한 사이즈, 그것을 찾아주는 게 배치 사이즈인데, 일단 5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포크는 이제 몇 번을 시도를 할 것인가. 6만 개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10번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더 정확한 학습을 돕는 함수들의 변수가 있고, 아까 봤던 콜백은 이렇게 변수 형태로 만들어 뒀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면 알아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점점 실행이 될 겁니다. 실행하는 과정은 약간 배속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학습이 끝났는데요. 저는 9번째에서 조기 종료를 해준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이 9번째에서 조기 종료가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제 보면은 이렇게 로스 펑션이 이렇게 되었고, 정확도가 0.98, 98% 정도 된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저장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케라스에서 이제 로드 모델이라는 것을 직접 가져오고, 아까 했던 모델 이 변수명에다가 이렇게 세이브 해가지고 저장할 이름 해주면은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이름을 해서 로드 모델을 해주면 모델이 불러와질 겁니다. 그럼 아까 봤던 거 그대로 하면 똑같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모델을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모델 만드는 방법이랑 다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번 영상에 나왔던 걸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 말고도 이제 댄스 레이어나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직접 실습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이 학습된 모델을 불러온 다음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것과 아두이노를 통해서 결과값을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CNN with 아두이노 4강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